예, 반갑습니다. 유사입니다. 예, 5월 30일 월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5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한 주는 선거일까지 들어서 여느 때보다도 더 빨리 후다닥 지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5월 마무리 잘 하시고 6월 힘차게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 보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선거 시즌이어서 이런저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좀 두 가지 눈여겨야 될 대목만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우여곡절 끝에 추경이 통과되었습니다. 규모는 애시당초부터가 더 늘어났습니다. 62조 원 규모의 일명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예, 민주당이 통과 시기는 많으니 그동안 말이 많았었죠. 예, 처음에는 거부를 하다가 민심에 떠밀려서 여론에 떠밀려서 표가 이제 걸려 있으니까 마지못해서 통과 시기는 그런 꼴로 취했고 그걸 또 가리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죠? 예, 전체 규모를 보게 되면 명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62조 원 규모인데 이게 이제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 공약했던 내용이죠. 어, 중앙정부 지출 39조 원, 지방교부금 교부금 23조 원 이게 이제 합친 걸로 해서 정부 제출한 거는 애시당초에 59조 4천억 원인데 2조 6천억 원을 더 늘려가지고 지금까지 추경 중에서는 가장 최대 규모다, 역대 최대 규모 추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예, 이제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야 될 거는 자기네들이 할 때는 그것도 재난지원금이니 뭐니 하면서 의미 없이 푼돈 마구잡이로 살포하면서 소위 말해서 매수 표 매수 행위에 가까운 금권 선거제 일종의 금권 선거를 매 선거철마다 자행해온 이 민주당 음, 세력들이 소위 말해서 절박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이 추경 편성을 계속해서 반대해 왔습니다. 그렇죠? 안 해준다고 못하겠다라고 해오다가 선거 표심에 떠밀려서 전격 합의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정치 추경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그죠? 네. 뭐 그렇게 보면 윤석열 공약도 정치 추경 아니냐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민주당이 몇 번이나 추경을 했습니까? 그렇게 추경을 하면서도 예산을 예산답게 쓰지 못한 그 후유증이 계속 남아왔었죠.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정말 벼랑 끝으로 내몰렸는데 거기다가 사적 모임까지 제한하고 영업시간 제한하고 이렇게 해왔었죠. 그거 이제 막판에 자기네들이 푼 거 하려고 그것도 또 공치사를 하기 위해서 예, 다 풀어놓고 지금 방역이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백신 그렇죠. 백신 접종에도 문제가 많았지만 그 문제 많은 백신의 효력도 지금 6개월이 경과하는 올 여름 이 시기를 지나서 다시 가을 찬바람이 불면 다른 미국이나 이런 쪽을 보게 되면 지금 대유행 조짐이 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재유행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할 거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투성이의 방역, 정치 방역이죠. 일종의 일명 뭐 코로나 계엄이라고까지 그렇게 칭해지던 그런 형편없는 방역을 해오다가 거기다가 또 추경을 편성해서 매번 하는 게 여러분 보셨죠? 상품권 나누고 그거 나누고 나면 더 유행하고 이렇게 엇박자로 그렇게 해오던 이 정부 그것도 의미 없이 푼돈 10만 원, 20만 원씩 찢어 발겨가지고 돈도 쓸 줄도 모르고 벌 줄도 모르는 참 한심한 정부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 세력들을 봤는데 이 세력들이 지금 이렇게 한 거죠. 어쨌든 간에 뭐 통과돼서 어떤 의미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골든타임을 그나마 놓치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혜택을 받는 사람이 애시당초 지원 대상이 370만 곳이었는데 371만 곳으로 한 만 곳이 늘어났다 그래요. 네. 그리고 손실보전금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은 30억 원 이하였는데 50억 원 이하로까지 확대가 됐다.
라는 거죠. 매출 55번까지도 더 이렇게 줄 수 있게끔 확대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금도 손실보전금이죠. 소위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최대치를 좀 상향해서 줄 수 있게 됐다는 거고, 네.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세부적인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다른 형태로 좀 접촉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진통 끝에 추경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예. 이 이면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정치 추경은 더 없어야 되겠지만, 예. 없어야 되겠지만, 오로지 민주당이 하는 행태는 그거였죠. 예. 표 계산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재원 조달도 온통 편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 이런 짓을 지난 5년간 계속 해온 거예요. 지금 이 추경 또한 큰 틀에서는 정치 추경을 못 벗어나고 있는데 참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오늘부터 오늘이죠. 30일. 오늘부터 바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빠르게 지급이 됩니다만 이 타이밍으로 봤을 때, 시기로 봤을 때 결국은 선거와 겹치면서 정치 추경이라는 가불 추경, 외상 추경, 정치 추경, 예, 이게 막 땡겨서 가불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세수가 없죠. 근데 앞으로 걷어들일 세수, 그러니까 예상 세수죠. 이거 53조 원대 예상 세수를 당겨서 쓰는 가불 추경이죠. 소위 외상이죠. 외상 추경, 정치 추경 이런 어명을 쓰고 추경이 또 집행이 됩니다. 나라 살림이 지금 이 꼴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비정상적인 거죠. 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칠내 놓은 거죠. 길을 낸 거죠. 길을 닦은 거죠.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선거만 이기면 된다. 나라 경제, 나라 국가는 다 망가지고 그들이 나도 선거만 이기면 된다라는 그런 어떤 형편없는 과거 우리가 봤던 고무신 선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금품을 살포하는 그것도 의미 없이 쓰던 시절을 봤습니다. 근데 이번은 그래도 좀 돈이 제대로 쓰여지는 것 같아요. 그나마 거기에서 위안을 삼아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앞으로도 이런 정치 추경은 더 없어야 된다. 더 이런 정치 추경이 없고 정상적인 국가 재정 운영 범위 내에서 그때그때 사안별로 긴급 사안이 생기면 사안이 생기는 별로 그렇게 대처하는 정상화, 국가 재정 운영의 정상화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있던 그 시기입니다. 그죠? 그 지금 추경이 어제 오늘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5개월 전에 또 한 번의 추경이 있었죠, 여러분. 그죠?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2020년 이후 추경을 몇 번이나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문재인 정부 때죠, 2020년. 지금 2022년이니까 2020년 이게 코로나 전국이 본격화될 때잖아요. 이 친구들 문재인 정부 이하 민주당 정권들이 이 불량 세력들이 국민 민생을 가지고 쥐락펴락하면서 자기네들 소위 말해서 통치 방식으로 길들이기 한 거죠. 일종의 그렇게 정치 방역을 하면서 했던 추경이 2020년 이게 3월인가요? 3월, 4월 신천지 사태 이후로부터 추경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무려 8차례나 추경을 했습니다. 8차례. 추경 금액이 얼마죠? 195조 5천억입니다. 195조 5천억. 그렇게 많은 돈, 천문학적인 돈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쓰면서도 어디 쓴지 흔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선거철마다 썼습니다. 선거철마다 썼습니다. 불과 5개월 전 대선을 앞두고도 또 추경을 했었죠. 그죠? 예. 지금 이 꼴입니다. 이 꼴입니다. 지금 이 법률까지 뭐그 들먹이긴 그렇습니다. 국가재정법 89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쟁,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
이게 이제 추경의 요건입니다. 그죠? 그 소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기 어디 지금 그나마 해당되는 건 대량 실업이에요. 근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2020년 3월 이후 8차례에 걸쳐서 195조 5천억이나 쓴 추경. 도대체 어디에 썼냐는 거죠. 예. 경기 침체, 대량 실업 이 요건에 해당되는데 돈을 제대로 쓴 적이 어딨냐는 거죠. 예. 바로 직전 3구 대선 전에도 추경 통과 시기가 썼습니다. 이 친구들 그죠? 여러분 아시죠? 예. 지금 전부 다가 선거 때만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4.15 총선 직전 국민재난지원금 기억하시죠? 이 총선 부정선거 의혹이 짙죠. 예. 지금 또 사전투표 이야기한다면 사전투표 문제 많습니다. 여러분 선관위가 법을 안 지켜요. 예. 공직선거법 157조 158조 등등 법을 안 지키잖아요. 법에 QR코드 쓰면 안 된다는데 자기네들은 문제없이 잘 관리하고 있다라고 지금 뻔뻔하게 변명하거든. 법에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선거 관리는 명확하게 법규대로 해도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법으로 정하겠어요? 그것도 이해관계가 있는 각 정당들이 합의해서 법으로 정하겠어요? 그만큼 이게 민감한 거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그런 권한이 없어요. 바코드를 쓰게 되어 있는데 왜 QR코드를 쓰는 거야? 쓰지 마라 그러는데도 법에 되어 있는데 쓰지 마라 그러는데 문제없게 관리 잘하고 있으니까 간섭하지 마라는 주거든요. 선관위가 저 마음대로예요, 여러분. 예, 중앙선관위 대법관, 예, 지방선거관리, 지역선거관리위원회들 다 판사, 법원에 하고 유착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선거관리가 거의 법원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거의 유착관계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완전히 무소불위예요, 지금. 예, 이 선거 부정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수사기관이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검찰이. 예, 고소 고발된 사건도 수사를 안 하고 있고 소송 제기된 선거 소송권도 법정 시한 안 지키고요. 뭐 대법원 또 법 안 지켜. 검찰도 유야무야해. 경찰 포함이요. 사정당국도 유야무야. 사법부도 유야무야. 뭐 민거적이에요. 이거 법 안 지켜요. 중앙선관위 법 안 지켜요. 이게 무슨 선거 관리가 됩니까, 여러분? 국민들도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언론답지 않게 지금 행동하고 있거든요. 사실 보도를 안 하고 있잖아요. 왜곡 보도만 하고 있죠. JTBC 이런 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선관위 대변인처럼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부 유튜버들 한번 보십시오. 형편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에 근거한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지 혼자 그냥 마구잡이 소설이에요. 걸핏하면 음모론이야.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인지 모르겠지만. 재검표 현장을 제대로 보도한 언론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단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바로 직전 여러분 속구리 투표 대선 때 사전투표 그것 정도 워낙 형편없이 터지니까 마지못해서 루포하는 형태 TV조선 뭐 이런 쪽이요. 그 외에 여러분 있습니까? 선거 소송 진행되고 그렇게 기자회견을 해도 단 한 줄이라도 내보낸 언론이 있습니까? 마이너 일부 언론 빼고요. 소위 말해서 메이저급 언론들 없죠, 여러분. 방송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기자실이 있는 바로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도 그 기자실에서 기자가 안 내려와요. 이 언론이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또 국민들이 실상을 몰라요. 이상한 언론, JTBC 이런 데서 음모론 그러면 음모론인 줄 알아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선거 관리 이대로 둬서는 안 되죠. 이제 돈 이야기 하다 그렇게 갔는데 이렇게 계속 써왔습니다, 여러분. 보게 되면. 예. 작년 4.7 재보궐선거 직전에도 추경해가지고 썼죠. 원래 3구 대선 직전에도 추경 통과 시기가 썼죠. 4.15 총선 직전에도 추경 썼죠. 예. 매번 그럴 때마다 썼습니다. 그래서 금권 선거라는 지적을 받아왔죠. 돈을 무려 여러분 195조 200조를 썼습니다. 200조를. 거기다가 뭐 무슨 정책 자금들요. 탈원전, 탄소 중립 온갖 하면서 지금 온 국토도 지금 뭐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잖아요.
바로 전주에 저들이 답사를 다녀왔습니다만 거기도 보게 되면요. 산중턱에 명승지로 지정 자기네들이 명승지로 지정해 놓고 그거를 그냥 마구잡이로 도로를 내놨어요. 그 의미 없는 도로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지금 그 지역 주민들도 막 반대 현수막이 붙어 있고 난리더라고요. 공사도 중단되어 있고. 그렇게 산림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무슨 놈은 탄소 중립이냐 여러분. 홍천 이런 지역 강원도 지역 한번 가보십시오. 산불 때문에도 지금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온 나라가. 예.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멀쩡한 산 나무들 다 베내고 있어요. 산림청 제대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 돈 쓰는 이야기입니다. 이 재정 준칙이 제대로 좀 정돈이 돼 가지고 좀 지켜지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이런 거는 꼭 정치 추경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행태가 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불과 5달 만에 또 추경이에요, 여러분. 예, 대선용 선거용 추경. 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럼에도 보존되지 못한 경기 침체. 이거를 이제 경기 진작을 위해서 대량 실업 사태죠. 자영업자, 소상공인, 폐업, 줄도산 이렇게 되니까요. 이걸 막기 위해 가지고 지금 하는 이런 이제 추경조차도 지금 지방선거하고 겹쳐서 그것도 말이죠. 끝까지 안 해주느니 해주느니 안 해주느니 그러다가 선거 막판 민심에 떠밀려서 표 몇 표 건지겠다는 표 계산으로 얄팍한 계산으로 여기저기 짜집기 누더기 재정 조달 방안을 편법으로 그렇게 여야 모두요. 그렇게 해가지고 선거 추경을 하는 이런 꼴이 되는 결과적으로 그런 꼴이 되어버렸죠. 이런 행태 이게 반복될까 봐 참 걱정이에요. 그렇죠? 선거철만 되면 이제 포퓰리즘의 한 형태죠. 선거철만 되면 표 계산을 딱 해가지고 뭐 돈 주겠다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나라 꼴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스톱해야 됩니다. 재정 준칙을 엄격하게 제대로 마련해가지고 국가 재정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게끔 모든 걸 정상화시키겠다고 내거는 게 윤석열 정부의 모토잖아요. 캐치프레이즈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도 정상화할 수 있게. 적어도 윤석열 정부는 과거 이전 문재인 정부 민주당 세력들처럼 그런 어떤 정치 추경을 더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지혜를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셨죠? 네. 박지원이 민주당의 비대위원장 될 때부터 참 쇼였지만 사과도 쇼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사단이 터지고 또 뭐 봉합하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미 선거는 폭망했을 거예요. 민심은 떠났습니다. 이미 여러분 그죠? 이재명은 개항에서도 지금 파리 목소리입니다. 그죠? 간당간당합니다. 좀 어렵지 않을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현장 민심으로는 어려운 것 같은데 뭐 여론조사니 또 그다음에 이 사전투표 관리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 총선 때 보셨죠? 지방선거 때 보셨죠?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그죠? 거의 압도적이었어요. 그랬는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뒤집어졌죠. 사전투표 이거 통계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선거 소송이 계류되어 있는데 한 건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전투표 동료를 했어요. 저는 국힘당 지도부가 정신 나간 놈들이라고 봐요.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해요. 이 세력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중앙선관위가 그 짓을 안 할까요? 인적 구성이나 모든 부분이 그대로 있는데 디지털 부분 이런 부분 제대로 지금 업무 감사도 안 되어 있잖아요. 정도에 안 되어 있잖아요. 선관위원장이 누굽니까? 네? 노태악이죠. 노태악이 선거재판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서 한 행태 여러분 보셨죠? 안산 재검표 노태악의 행태 보셨죠? 투표 관리관 도장도 없는 네. 투표 관리관 도장이 없어요. 뭐 일장기 도장이든 뭐든 찍힌 게 아니고 아무 도장도 없는 그 표를 유효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가 있어요. 어?
노정이 나갔다고 해결된 게 아니에요. 조혜주 없다고 해결된 게 아니라고요. 그 공무원들 그대로 다 있고 그 시스템 그대로 다 있어요. 이 사전투표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요? 자, 여기에 지금 여론조사에 여러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방심이 아니에요. 부정선거 감시를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이걸 또 중앙선관위가 시비를 걸고 있어요. 무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소란을 피운다는 이상한 공문 발송하고 이상한 짓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이런 행태, 선거관리 이상한 선거관리 행태를 이거를 개선하지 않는 한 선거 공정성은 계속해서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언론개혁, 언론 정상화, 개혁이라보다 이제 개혁 소리 듣기도 싫으니까요. 언론 정상화, 그다음에 선거 관리의 정상화, 이거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저는 선거 관리를 이 지금 현재 공무원 조직, 그다음에 사법부하고 연계되어 있는 전 세계의 이런 문명 국가에서는 이런 선거 관리 제도가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워낙 선거 관리가 자유당 시절 때 고무신 선거 등등 해가지고 엉망진창, 3.15 부정선거위 하도 엉망진창이니까 사법부 통제하에 두면 그나마 낫지 않을까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해놓은 거죠. 계속 개헌이 되면서도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선거관리 제도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도예요. 우리나라 선거관리 제도예요.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뭐 개헌을 해서라도 이거는 개헌을 해야 되면 개헌을 해서라도 이거는 바꿔야 됩니다. 저는 이런 형태의 공무원 조직의 선거관리제도,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중립이 되면 좋은데 그건 이상이고 한 번도 중립이 된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공무원들 그냥 알아서 눕죠. 바람이 불기도 전에 그냥 눕죠. 알아서 기는 거죠. 그 공무원 조직 믿을 수 없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일단 법원에 장악돼 있어요. 김명수 대법원으로 통칭되는 이 법원에 장악된 모든 재판들 여러분 보셨죠? 시국 재판들 등등등. 네. 심지어는 선거소송 보십시오. 2년이 지났어요. 법정시한 다 무십니다, 여러분. 재판부들, 선거소송 재판부들의 행태들, 대법관들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오죽하면 그 재검표 현장을 봤던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 그러잖아요. 이 대법관이 아니라 거의 뭐 범죄자 집단이다라고 할 정도로 울분을 토할 정도로 이게 재판 진행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편파적인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대변인 수준이야. 선관위에서 뭐 하면은 뭐 어쨌든 간에 그거는 다 채택을 해주고 이쪽 원고 쪽에서 이야기하는 소송 제기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쪽에서 하는 건 다 배척이야. 거의 다 배척이죠. 왜곡식이고. 심지어는 배춘열 투표지 같은 경우에는 위조한 의혹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 재검표 현장에서 본 그 투표지가 아니고 나중에 다시 만들어 가지고 제시한 것 같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요. 이 수사가 지금 현재 인천지검의 배당대가 되는 것 같다가 지금 후지부지 되고 있어요. 지금 도대체가 말이죠. 도대체가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선거관리 잡아야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요. 이 비대위 이야기 내분이 봉합됐다라고 이제 선거가 코앞에 있으니까 어제 또 박지의 마이크 잡고 그 소리 했나 본데요. 혁신안을 수용한 윤호중과 비대위에 감사한다. 이거 뭐 거의 뭐 백기투항입니다. 백기투항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앞장서 가지고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어요. 진짜 통합이 되는지 내분이 봉합되는지 선거 끝나고 한번 보죠. 됐을까요, 여러분? 예. 언론에서 나오는 보통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박지원이 쇄신해야 된다고 한 거, 또 민심, 소위 민심이죠. 민주당 지지 세력 이하 그나마 그래도 정치 꼬라지가 똑바로 되었으면 하는 일반 시민들, 국민들이 봤을 때의 민주당이 좀 이제는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린 586의 행패, 여기에 소위 박지원의 쇄신론이 무참히 짓밟힌 그 현장을 봤습니다. 그렇죠? 민심을 걷어찬 거나 다름없죠. 이게 이틀 만에 그렇게 제압이 됐는데 이게 봉합이 됐다고요? 좀 더 지켜보죠. 자, 여기에 여러분 보셨죠? 네, 오늘 이야기는 두 가지인데 좀 주변 이야기가 좀 섞여 들어갔습니다. 추경 이야기하고 김포공항 이전입니다. 지금 뭐라 그럽니까? 선거 결과 봐가면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보셨죠? 이게 선거표 아무리 급하지만 이런 식이 이게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네? 공항 이전이래요. 지금 어떻습니까?
서울 민심 싸늘하죠. 어차피 송영길이 이제 선거 접었다고 생각하고 그 짓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개항가가 이재명이라도 건지자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김포공항 날리면 인천 사람들 좋아할까요? 지금 울릉도까지 반대입니다, 여러분. 제주도민들 난리예요. 지금 뭐 멀쩡한 사람들 지금 예, 벼락 맞게 생겼어요, 지금. 민주당이 과연 건질 지역이 있을까요? 뭐 이렇게나 저렇게나 찍어주는 데는 찍어주겠지만 전체적으로 건질 곳이 있을까요, 여러분? 네, 이번은 이런 어떤 불량 세력들의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준엄한 심판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선거라는 것 자체가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잖아요. 예. 주권자가 봤을 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든지 주권자의 의사결정이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가 선거제도잖아요. 근데 이제 선거 관리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정책이 꼬라지라는 거죠. 예, 공항 이전하는 게 어디 뭐애 소꿉장난인가요? 가덕도 공항 그러다가 뭐 그걸 가지고 재미를 봤다고요, 여러분? 그거 다 이제 문제가 되겠죠. 네. 가덕도 공항 글쎄요, 제대로 될까요? 네, 오히려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 생계의 터전만 황폐화시키지 아무것도 소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방공항 가보십시오. 기존에 멀쩡하게 있던 지방공항들 다 폐쇄됐잖아요. 이용률 저하 때문에. 가덕도 공항은 될까요? 김포공항은 어디로 갈까요, 지금? 예? 어디로 갈까요? 인천국제공항도 포화예요. 김포공항 지금 여러분 아시죠?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게 참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공항이 지금 포화 상태예요. 근데 이 김포공항 어디로 간다고요? 네? 강북 사람은 원주공항으로 가고 강남 사람은 청주공항으로 가라. 뭐 심지어는 뭐라 그러니까 뭐 제주도까지 KTX 지금 제주도까지 KTX 어떻게 갈 거예요? 뭐 해저 터널이라도 완공이 됐나요? 이런 예, 형편없는 이야기들. 이래서 표가 갈까요? 글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개행이 호구냐, 국민이 호구냐 이러고 있는 판에 단단히 벼르고 있는 판에 지금 이제 본란집에 부채질 하는 거죠. 네? 네, 기름을 끼얹는 거죠. 자, 민심의 향배를 보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선거니까 또 보겠습니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뭐 혁신안이 수용됐다 그러는데 글쎄요. 혁신안의 핵심은 그거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586 용태, 586은 다 물러나라. 586 퇴진론, 용태라기보다 퇴진론이죠. 뭐 무슨 놈의 용태. 예. 그다음 뭡니까? 성추행당 이 이미지 털어라라는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거죠. 뭐 5가지 열거했다 하지만, 그렇죠? 팬덤 정치 뭐 없애라 뭐 등등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걔들 그 뭐 없애라 한들 없어질까요? 걔들은 늘 그런 짓을 해요. 운동권이 늘 그랬어요, 여러분. 자, 최강욱이 당장 뭐 안 되죠, 유야무야. 예. 그 떨거지들 다 있잖아요. 안 되잖아요. 586 퇴진, 팬덤 정치 청산, 성추행당 이미지 다 없애자는 건데 지금 이게 그 박완주 뭐 등등 그러다가 지금 예, 양승조 이렇게 이제 터져 나오다가 지금 좀 또 다른 뉴스에 김포공항 이전 뉴스에 지금 좀 가렸습니다. 근데 예, 성추행당 이미지 쉽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이 판국의 지금 민주당 서울시 의장 떼씹 사건, 소위 말해서 예, 또 터졌습니다. 그죠? 보죠. 어떻게 되는지. 자, 여러분, 5월 말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네, 오늘은 이 2가지. 돈 좀 제대로 쓰지 않을까. 예, 정신 나간 짓
뭐 어떤 거든 간에 공약이라고 내걸면 거기에 우리 주권 행사 휘둘리지 말자는가. 이런 불량 세력들 두 번 다시 우리 정치 무대에 자리 잡을 수 없게 발붙일 수 없게 정리해야 된다는 것. 예. 나라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정권 교체, 그러니까 대통령만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다. 지방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곳곳에 침투해 있는 이 불량 세력들을 걷어내는 전기로 이번 지방선거 우리 모두가 투표권 행사를 잘해야 한다는 거. 네, 그래야만 우리 사회의 희망을 새롭게 심어갈 수 있다는 거. 네,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